네, 안녕하세요. MC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이정윤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무사님하고 좀 다양한 투자 관련된 인사이트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무사님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뭐 주가를 떠나서 장기적인 그 산업의 트렌드를? 네, 일단 뭐 산업의 트렌드 부분이랑 차트적인 주가의 움직임 네. 부분 두 가지가 늘 같을 수만은 없죠. 맞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산업이라고 해서 좋은 주가 움직임 또는 뭐 나쁜 산업이라고 해서 나쁜 주가 움직임을 똑같이 보인다면 산업 분석만 해도 돈을 굉장히 잘 벌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때로는 같이 움직이다가 또 때로는 달리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2차 전지가 이렇게 태동기였던 한 5, 6년 전, 7, 8년 전에는 뭐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거의 압도적인 시작점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 SDI나 뭐 코스모 그룹들, 뭐 대주전자재료 요 정도 한 7, 8개 되는 애들이 2차 전지 초기 테마주를 형성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함께 동시에 움직였다가 이제 뭐 또 한 2, 3년의 조정을 거쳤었고 코로나 직후에 이제 제대로 움직였던 게 한 2년 전부터 작년 여름까지 한 1년 정도를 굉장히 크게 맞습니다.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크게 움직였을 때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이 어땠냐면 굉장히 컸었고요. 그리고 그 굉장히 컸던 산업 전망 대비도 더 빠른 주가 움직임을 보였다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2차 전지 산업의 미래의 가치보다 더 크게 움직인 걸로 일단 판명은 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났다는 거는 분명히 그 당시에 과속을 했다라는 네. 건 증명이 된 네. 거고. 그럼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 또 재작년 여름부터 뭐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깝게 빠졌는데 반토막 난 종목들이 대다수인데 그럼 이제 2차 전지 산업은 끝난 거냐 해서 저는 일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이고요. 네네. 그 이유는 그 산업의 성장성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것은 사실은 뭐 그 산업 분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재 전기차가 주춤을 하고 있는데 그 주춤하고 있는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는 시기가 올 것이냐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년 전의 청사진이었던 네. 뭐 한 10년 안에 모두가 전기차를 타는 시대가 올 것이냐의 문제에서 뭐 시기 문제이지만 결국은 그런 시대가 올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늦춰졌다는 얘기죠. 한 3년 전, 2년 전만 해도 야 5년 안에, 10년 안에 유럽, 미국, 아시아 모두가 2차 전지를 탑재하고 있는 전기차를 타게 될 거야 해서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 해서 미국의 IRA법이 저는 굉장히 큰 이 불쏘시개의 역할을 했다고 본다면 네. 지금은 이 산업 자체가 이제는 그럴 전망이 아니야라는 것보다는 시기의 문제지만 뭐 모두가 2차 전지를 타고 다니겠지. 그런데 왜 2차 전지 못 가는데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 나왔던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뭐 IRA법이 시행이 됐지만 뭐 미국이 대선하고도 엮여 있고 또는 전기차가 모두가 전기차를 타야 될 것만 같았지만 요즘 시점에서는 좀 정말 주춤한 것 같고 네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비춰봤을 때 성장 산업은 분명하지만 주가의 움직임이 반드시 같지는 않은 게 주식에서의 자주 나왔던 모습들이고 지금 딱 2차 전지 산업이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산업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너무 2년 전에 고점을 찍어서 조정이 굉장히 깊었고 길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가 보조금 의존하지 않고 본연의 경쟁력으로 많이 팔리는 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중저가 위주의 차량 신차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세무사님 보시기에 전기차 판매량 말고 앞으로 좀 전기차 관련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만한 어떤 트리거 요인이나 뭐 어떤 중요한 반등 요인 같은 게 보신다면 어떤 걸 보시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미국의 대선이 1차적인 재료라고 네. 봐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모두가 전기차를 타게 될 거야 때문에 2차 전지가 중장기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네. 2년 전에 1년 전에
고점을 찍었던 한 6개월 정도는 미국의 IRA 법 때문인 건 거의 확실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법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야, 그 법 내가 당선되면 폐기 처분할 거야. 뭐 이런 지금 네, 대선의 구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 그리고 그 대선 이후에 정말 미국의 정치권에서 IRA 법을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 뭐 폐지를 시킬지 이게 저는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요. 이제 2차적인 이슈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기차를 모두가 타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이슈들이 남아있냐 해서 사실은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네, 네. 저는 인프라 확충도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네. 봐요. 왜냐하면 이 핸드폰을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사례만 든다면 세계적으로 비슷할 거야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왜 안 타니 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충전 시간의 문제이고 충전 소의 문제이고 불편함의 문제인 거죠. 가장 쉬운 예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솔린 차가 화재가 났다고 해서 이슈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 네네. 뭐 화재가 가끔 날 수 있겠죠. 네네. 교통사고가 나서 불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유독 전기차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관심을 집중해요. 그 이유는 불이 빨리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전기차가 불이 났는데 지하 주차장이 전소를 한다거나 또는 며칠 전이었죠. 지상에서 전기차가 또 불이 났는데 뭐 몇 시간 동안 그 불을 못 끈다거나 뭐 이런 소규모 유튜브들이 뭐 그런 걸 생중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이미지적으로 좀 겁이 날 수 있죠. 야 이거 전기차 사서 지하에다가 주차하면 불나서 못하게 하고 또는 지상에는 안전할 줄 알았는데 지상에서도 불이 나면 끄지를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전기차의 판매량에 우리들의 편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2차 전지의 특성상 충전의 문제, 장소의 문제, 충전 시간의 문제, 거기에 뭐 화재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계속 해소가 되는 모습들이 우리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야 전기차 편하다. 그럼 또 다시 예전처럼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판매량이 늘어나는 그 시기가 오면 다시 좀 성장 산업의 라인 그래서 주가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화재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화재가 오히려 지금 이번에 테슬라도 포르투갈에서 200대가 전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최근에 벤츠 이어서 또 우리나라에서 화재도 났고 근데 배터리 발표는 또 미적지근하게 뭐 우리는 LG 것도 쓰고 CATL 것도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특징적인 현대기아차만 제일 먼저 딱 우리는 뭐 한 코너 하나 빼고는 다 국산 배터리 쓴다고 밝혔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 배터리 업체한테는 굉장히 희망 회로를 돌린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스스로 희망회로라는 표현을 썼지만 네네. 네네. 어떤 재료든 호황제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 전기차가 불이 났어. 이거는 전기차 판매량의 악재일 수 있고 그렇다면 2차 전지 판매량의 악재일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전기차 불이 난 거에서 그 2차 전지가 어디 거야? 벤츠는 중국계 들어갔었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한국계 더 안전하고 한국계 더 잘 팔리지 않을까? 라는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그건 또 이제 호재의 가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뭐 호재의 가치, 악재의 가치가 있다면 그럼 또 여기서 한 발짝 더 다가서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번에 지하에서 전소되고 그 이후에 2차 전지 테마주의 카테고리, 카테고리에서 사실 올랐던 것들 주목받았던 것들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지금 말했던 하나의 사건에서 야 이거 배터리에 불났어. 야 그럼 2차 전지 안 팔리겠다. 또는 반대로 국산 2차 전지가 잘 팔리겠다. 근데 나아가서 야 그 불났던 거를 결국은 뒤집어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훨씬 유리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소 카테고리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악재일 수도 호재일 수도 우리나라 2차 전지의 호재일 수도 또는 전고체 배터리의 호재일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다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뭐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 실적 잘 나온 회사가 양극재단에서는 뭐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뭐 장비의 PNT 그다음에 동방의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 정도 나오는데 뭐 연간 YOY로 비교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
그 실적 발표 나오는 것도 지금 기존에 잘 나왔던 뭐 대주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나 이런 회사들의 연속성이 높다고 보는지 아니면 너무 실적이 박살난 뭐 에코프로비움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더 앞으로 하반기에 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뭐 2차 전지 전문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탐방을 가본 적도 없게 네. 하기 때문에 제가 탐방도 없이 또는 그 산업의 분석 없이 어느 기업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실적이 더 좋을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원칙적인 측면에서 2차 전지 산업 전체 또는 2차 전지 관련주들, 테마주들의 주가 움직임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5개의 업종 내 종목들, 네, 네. 5개 2차 전지 업종 내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종목들이 네. 시가총액으로 보나 또는 이미지로 보나 네. 2차 전지에서 대장주급들은 분명히 아니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네. 대장주급이 아닌 애들의 실적 후전이 2차 전지 전체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엔비디아가 끌고 가니까 SK하이닉스가 올라가고 한미반도체가 네. 올라가고 2차 전 반도체 소부장 전체가 이렇게 움직임이 좋았던 것처럼 사실은 반도체 산업의 사례를 제가 들었지만 엔비디아에서 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기타 반도체 소부장이 같이 상승하는 사례를 들은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알 겁니다. 그 산업 자체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전반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대형주의 움직임이 사실은 선도가 돼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년 전 여름 고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은 낮았지만 매일매일 삼성전자보다 훨씬 큰 거래대금이 나왔던 종목들이 4종목이 있었습니다. 에코브로 BM, 네. 에코프로, 네, 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네, 네. 이 4종목이 사실은 시가총액도 꽤 큰 편. 그리고 2차 전지 이미지상으로는 가장 이미지가 강하고 거래도 가장 활발했던. 사실 시가총액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더 컸지만 네, 네. LG에너지솔루션보다 거래대금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이 4종목이 훨씬 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종목이 하반기에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라는 말은 제가 2차 전지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네, 네. 말씀 못 드리지만 네, 네. 주식 전문가로서 네, 네. 제가 말씀드린 4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서 좀 주가를 선도해야지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움직이지 뭐 시가총액 한 5천억짜리 네, 뭐 네. 1조짜리 이런 애들이 네, 네. 한두 종목이 실적이 좋아져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움직일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대형주 단에서 포스코 그룹이 있고 LG 그룹이 있고 뭐 삼성 SDI 있고 뭐 에코프로 그룹이 있잖아요. 뭐 각각 그룹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 세무사님 보기에 가장 좀 매력적인 그룹 2차 전지 밸류체인을 그 운영하는 그룹 중에 가장 좀 주가 측면을 떠나서 가장 좀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고 보시는 데는 어디라고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큰 기업 집단들 LG에는 LG 에너지솔루션과 네. LG 화학이 있을 것이고 네, 네. 포스코 그룹에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 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네, 등등이 네. 있을 텐데 네. 삼성 SDI도 네, 말씀하셨고 네. 거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포인트 되는 중심 단어들로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아까 제가 서두에 2차 전지 또는 이 전기차에 대한 화재 이 얘기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대형주단에서는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랑 그래도 좀 가까운 애는 삼성 SDI가 네. 있으니까 네, 네. 그게 삼성 SDI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밸류체인 가치 사슬의 문제에서는 결국은 기업 집단 내에서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기억해 보시면 네. 포스코홀딩스가 올랐던 이유가 리튬 광산을 뭐 구입을 했는데 거기 매장량이 좋았다. 네.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또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뭐 이런 것들의 생산까지 늘리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또 네. 하나는 그럼 에코프로는 더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네. 주식을 오래 한 제 입장에서는 네. 이 업력이라는 걸 무시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결국은 이게 소재 산업입니다. 2차 네, 전지가. 그래서 그 소재 산업이라는 게 소재에서의 가장 중심이 철강이었고요. 네. 그 철강 소재 산업을 우리나라에서 포항제철 신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장 오래 전부터 해왔고 그 해왔던 유통망과 기술, 업력
인재, 맨파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2차 전지 쪽으로 가볼까 했던 게 포스코 그룹이기 네네.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룹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땐 포스코 그룹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으로 말씀드릴 땐 삼성 SDI 요 정도로 포인트 되는 단어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무사님이 보시기에 2차 전지 관련된 정말 많은 악재 중에 이런 악재는 조금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게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뭐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게 네.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이 네. 순간으로는 패닉을 느끼지만 네. 네. 길게 보면은 결국은 사고의 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가장 가깝게 지지난주 한 2주 전 월요일 날 시장이 코스닥이 10% 이상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하루에 10% 이상이 빠지는 건 정상적인 사고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투매 심리가 강하고 해서 많이 내동댕이를 치는 하루였지만 네. 그 이후에는 이 정도 빠질 건 아니잖아 하면서 좀 이렇게 반등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일시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게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기간이 길어져서 6개월, 1년, 2년이면 그 재료 가치는 충분히 시장에 거의 정확하게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제가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기술적인 부분은 설명드릴 수 없지만 네. 주가적인 측면만 본다면 2년 전 고점은 분명히 과하게 오른 고점을 찍은 건 명확하고요. 왜냐하면 네네. 그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현재의 저점이 100%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기간적으로 1년 반 2년이면 조정의 기간으로는 꽤 긴 시간이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분명히 이제 이 정도의 조정이면은 이제 올라갈 때가 됐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럴 때 새로운 호재가 나오는 게 맞고요. 기존에 나왔던 악재가 야 이건 악재가 아니었어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악재 때문에 일주일 동안의 급락, 네. 뭐 하루 동안의 투매 하한가가 아니라 2년 동안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악재 하나 때문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악재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뭐 틀리다 맞다 보다 2년이나 주가 조정을 받았으면 앞으로 주가 오를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떤 호재가 남아있지? 저는 그게 훨씬 더 2차 전지 산업 분석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2차 전지 앞으로 신규로 관심이 있어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기존에 물려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결국은 말씀 앞부분에 모두 주셨지만 굉장히 과한 수급으로 땡긴 측면이 있잖아요. 그 엄청난 수급이 다시 들어오기는 힘들 것 같고 주가 측면으로 보면은 수급도 있고 뭐 기술적인 차트도 있고 그다음에 모멘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 펀더멘털도 있고 이슈가 있잖아요. 앞으로 2차 전지를 투자하거나 지금 물려 계신 분들한테 2차 전지 이렇게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가세요. 그렇게 측면별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3개월, 6개월 정도의 주가 움직임으로는 미국 대선이 1순위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어느 집권당이 대권을 잡냐에 네. 따라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오른다거나 또는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매번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대놓고 말을 한단 말이죠. 왜냐면은 전 정권에 자기가 단임을 하고 연임을 못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정권에서 IRA 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고 그 법에 의해서 1순위로 수혜를 받은 게 2차 전지 업종, 네네. 2순위가 신재생 에너지 쪽이었단 네.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같이 현재 아직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저런 쓰레기 법은 내가 당선되면 바로 없앨 거야라고 단언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럼 2차 전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3개월, 6개월 왜냐하면 11월이니까 이제 한 3달 남았으니까 네네. 3개월 내, 6개월 내에서 다른 거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실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네. 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 저는 이런 이미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2차 전지는 한 1년은 못 가겠다. 이런 공감대가 굉장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1순위라고 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월, 6개월이 아니고 네. 1년, 2년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2차 전지를 사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 돼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네네. 스스로가 2차 전지를 타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네. 난 2차 전지 몰빵했어. 너 무슨 차 타니? 나 가솔린 차 타는데? 너 왜 2차 전지 안 타? 불편하잖아. 그럼 그거 하지 마세요. 왜? 본인도 2차 전지가 불편해서 안 사면서 다른 사람이 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제가 2년 전에 대단하네요 2차 전지 속도가라고 말씀드렸던 건 제 주변 친구들 중에 한 명씩 2차 전지 전기차를 사는 게 보였단 말이죠. 네네. 근데 최근 1년 안에 2차 전지가 탑재되어 있는 전기차를 사는 사람의 수가 확실히 줄은 건 맞아요. 네네. 왜냐면은 차를 바꾸면서 테슬라를 사거나 뭐 그런 전기차를 사는 사람 숫자 확실히 줄어들었거든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조금도 굉장히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차가 무슨 6천만 원이면 보조금 2천만 원, 1,500만 원 줬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안 준단 말이에요. 네네. 살 필요가 없죠. 그것 때문에 샀는데. 음. IRA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시장이 급성장을 했고 네. 또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전기차를 샀는데 보조금도 안 주고 네. IRA 없어진다고 하면은 당분간은 사실 시세가 날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결자 해지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왜 움직이지? IRA 때문에 크게 움직였어? 야 그거 없어지면 당분간 조정이 길어지겠구나. 전기차가 왜 올라갔지? 야 너도 나도 전기차가 좋다고 했어. 보조금도 받고 되게 좋대. 근데 요즘에 안 산대. 왜? 무슨 지하에도 주차 못하게 하고 지상에도 못하고 하고 불나면 불이 안 꺼진다고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너는 샀니? 내가 미쳤어 안 사. 근데 종목 투자는 왜 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전기차를 사시면 됩니다. 네. 트럼프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무사님은 트럼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왜냐면 최근에 해리스 지지율 역전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랑 완전 다른 구도잖아요. 트럼프가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네. 사실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저는 네. 이 우리가 대선 관련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가장 최근에 무슨 돌풍이라는 영화도 네, 사실은 맞습니다. 대선 관련 영화라고 할 수 네, 있을 네. 정도로 네.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어떤 정치인의 선거에 대한 영화들이 많다는 얘기는 재미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 대선이 얼마나 재밌나요? 원래 대통령으로서 연임을 기대했던 바이든은 그렇죠. 사퇴를 하고 부통령이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맛이 갔다고 생각했던 트럼프가 결국은 또 공화당 후보로 나오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꽤 긴 시간 11월쯤면 지금 아직도 3달이 남았어요. 네네. 3달이면 정말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할 시간이라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네. 사실은 누가 되더라도 미국의 정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주식을 한 25년 이상 하면서 네. 우리나라의 어느 당이 됐던 미국의 어느 당이 됐던 특정 산업만 막 발전시키고 이랬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경제 전체가 좀 잘 움직이는 이런 기억은 있는데 그거조차도 미국에서 뭐 공화당이 됐느냐 민주당이 됐느냐 또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여권 또는 현재 야권 어느 당이 됐다고 경제가 우리나라의 경제가 또는 글로벌 경제가 막 올라가고 이랬던 기억보다는 누가 되든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구나. 결국은 큰 틀에서는 우상향을 하거든요. 네네. 가장 큰 일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뭐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만 해갖고 글로벌 경제 다 굶어 죽는다라고 했었고 네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라고 공지가 나온 그날 우리나라 이제 그날 새벽 미국의 새벽에 우리나라 낮이니까 그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거래소에서 아래 꼬리 저점이 3% 이상 하락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바로 바닥이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서 굉장히 우상향으로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트럼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어떤 대통령 한 명이 누가 되면 큰일 나라는 건 저는 겪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저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 특정 정책들을 폐기 처분한다 뭐 이런 말들이 네. 지켜질까 두려워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네.